국민을 불안하게 수밖에 없다.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한다. 문재인을 끌어내린다. 문재인을 끌어내린다. 문재인을 스톱. 네, 아직 시작 아니고요. 국민의례 절차에 따라서 구령에 따라서 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직 뭐 연사님께서 다 안 오셨지만 우리가 또 시작하고 있다 보면 우리 연사님들이 속속 도착하고 진행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신 관계로 오늘 보신각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후덥지근하고 일기도 여러가지 안 좋은데 이 보신각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역시 자료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식순에 따라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잠깐 국민의례 전에 우리 불로 고모님 태극기가 지금 현재 세팅이 안 돼가지고 깃발 가지고 잠깐만 좀 앞으로 나와주시면 국민의례 동안에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우측으로 가시죠. 무대 우측. 예, 거기 앞에서 태극기를 잠깐 국민의례 할 동안만 좀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순에 따라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우리 동지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4절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하늘 및 3.10 희생 애국 열사님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행사 하기 전에 우리 김종민 씨가 뭐 여러 가지 마이크 잡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그런 과정에서 특히나 이제 박정희 대통령 부분에 뭐 김대중 씨가 제갈신지 뭐 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뭐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폄하 작업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뭐 그 중에 뭐 독재다 또는 친일파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친일파라는 얘기는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일까요? 그분이 일본 육사를 낳았기 때문인가요? 그죠? 뭐 일본 육사를 낳았다기보다 정확하게는 일본 육사를 유학을 간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건국할 때 군 또는 정부의 주체가 단 그 세 가지 군 출신들의 요소를 보면 일본 육사 출신이거나 강복군 출신이거나 또 한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만주군입니다. 만주군 출신이거나, 박정희 대통령은 독립군도 아니고 일본 육사도 아니고 만주군관학교 출신입니다. 그래, 만주군관학교가 뭔지 정의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 저도 잘 몰랐습니다. 뭐 만주군 그러면 뭐 일본 뭐 관동군에서 예속된 뭐 만주에 있는 군대를 얘기하는 건가? 뭐 이런 정도만 알았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국가입니다만은 8.15 광복 이전에 중국 만주 땅에 만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었습니다. 그 주체가 누구냐? 여러분 영화로도 많이 미국에서 만든 영화인데 만주국을 배경으로 만든 거죠. 마지막 황제 푸이. 혹시 보신 분들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푸이가 황제로 있던 그 마지막 황제, 그게 바로 만주국입니다. 그게 1923년인가 뭐 그때쯤 만들어져서 광복이 되면서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만주에 진주하면서 없어졌어요. 물론 그게 세우는 과정에서는 일본이 중국을 좀 통치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본군이 뒤에서 작업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을 하면 일본이 만든 괴뢰국이죠. 물론 이제 유엔에 의해서 승인은 받았습니다. 국가로.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게 행정 체제를 정비하고 군사 체제를 정비할 때 만주 이제 국가가 있으면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주군이라는 이제 군 편제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장교 내지 간부를 양성하는 기관이 만주군관학교입니다. 박정희는 일본 육사 출신이 아니라 한 번도 일본군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만주군관학교 거기서 졸업을 하고, 그게 이제 2년제입니다. 2년제. 그 이후에 일본 육사를 가긴 갔습니다. 그건 입학도 아니고 편입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많이 그런 게 있죠. 유학. 그러니까 군대에서 어떤 주특기 교육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같으면 미국 웨스트포인트 이런데 사관학교 출신들 이렇게 교육 보내듯이 그런 식으로 유학을 갔다 와서 2년 그런 정도로 잠깐 육사를 간 적은 있지만 일본 원래 육사에 정통적으로 간 것도 아니고 일본군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육사 교육을 마치고 다시 만주군에 복귀를 해서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해방을 맞은 거죠. 근데 만주는 이제 소련군이 진주를 해서 무장해제를 시켰고, 그래서 만주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몰라요. 그냥 일본 육사 출신이다 하니까 그런 줄 알고 계셨죠. 박정희가 일본 육사 출신이라는 걸 갖다가 왜곡시켜서 그걸 퍼뜨린 게 어디냐? 바로 민족문제연구소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히나 그 자익 문제를 많이 뭐 역사 연구를 핑계로 자익을 갖다가 많이 그 좀 이렇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 조정하고 조작하는 이런 예가 많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악랄한 게 박정희를 친일파로 만들어서 보수 우익에 대한 그런 지도자 개념, 그러니까 중심 세력을 없애는데 정치적으로 악용을 한 사례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가 박정희에 대한 왜곡 사례입니다. 그게 바로 민족문제연구소가 그런 걸 이제 그런 근거를 갖다가 자꾸 만들어 놓으면 일반 네티즌들이 지금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카톡 정도는 하시지만 인터넷은 좀 이렇게 약하잖아요. 근데 젊은 애들은 보면 인터넷에 파묻혀 있어요. 거의 컴퓨터 앞에서 하루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을 갖다가 시켜가지고 왜곡을 시켜서 마치 일본군 장교 출신인 것처럼 여지껏 왜곡 작업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본군 또는 뭐 친일파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정도 머리와 그다음에 그 정도 어떤 노력을 가지고 일본 육사를 바로 갔었으면 얼마든지 각오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대적 어떤 문제 그때 이제 어떤 뭐 상황이었었는지 저도 살아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하필은 왜 만주 군관학교를 택했을까? 일본 육사가 아닌. 그거는 또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겁니다만은 적어도 일본군에 바로 직속으로 예속되기는 싫어서 제 우회로를 택하지 않았나. 또 독립군 군관학교로 가기는 또 이렇게 부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 중립적인 길을 택하지 않았나. 저는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절대 일본군 장교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6.25 때 미군이 참전하고 유엔군이 참전해서 대한민국을 뭐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광복은 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지만 사실 우리를 해방시킨 건 미국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 뭐 세우는데 많은 일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군이 미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만주국이라는 속한 만주군이 일본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앞으로 그런 일본군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은 만주군 출신이라는 거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해서 친일파라는 것도 그런 극단적인 어떤 일본 육사를 회피해서 만주군관학교를 가셨던 분이고 그런 분을 꼭 친일에 대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가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좀 이렇게 억지로 만든 거죠. 그건 이제 박정희 대통령부터 보수 우파를 갖다가 폄하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까지 폄하시키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몰기 위한 그런 교묘한 작업 때문에 여러분도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군 육사 출신이 아니라 만주군관학교 출신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에 와서 그게 친일파다 아니다 이런 잣대를 들이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독재라는 것도 그렇죠. 지금의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시대가 되니까 이제 와서 뭐 그때가 독재다 어쩌다 하는 것보다도 그런 정치 체제보다도 정말 배가 고파서 못 사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우선 먹고 살게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고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아보지 못하고 또 지금의 많이 달라진 이 상황에서 과거에 대해서 지금의 잣대를 들이대서 독재다 아니다 평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 애들도 보면 박정희는 독재고 친일파다 하면은 왜 친일파가 아니고 독재란 말도 살아보지 않은 너희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이다. 네가 경험을 해보지 않고 어떻게 그 시대를 갖다가 네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냐. 하리 따끔한 이러한 충고를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돼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집회에 우리 조석천 교수님 오셨습니다. 우리 제일 첫 번째 연사로 조석천 교수님 무대로 단상위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조석천 교수님은 서강대에서 언론학과에서 교수로 역임하시다가 언론대학원 대학 원장을 또 역임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셔서도 다시 또 연단에 복귀해서 지금 강연에 계속 나가시는 정통 교수 출신이십니다. 무대 위로 올라오시죠, 교수님. 늘 바닥에 하시다 보니까 오늘도 밑에서 하시려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날이 덥죠. 이 더운 날 우리는 체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체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이 지긋지긋한 체제 변동을 이제 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자유주의 시장 경제는 참 양립할 수 없는 겁니다.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 안을 따지고 보면 파시즘입니다. 전체주의죠. 전체주의는 폭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사합니다. 폭력을 가지고 국민을 다스리고 폭력을 가지고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게 지금 스탈린 체제와 중국의 시진핑 체제 그리고 북한입니다. 아마 우리 민족은 그 주제학도 그렇습니다. 주제학도 보면 중국은 거의 다 버리는데 우리는 다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아주 외골수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근데 러시아도 지금은 스탈린 체제에서 좀 벗어난 상태고 중국도 이거 자본주의 반, 공산주의 반인데 이 북한은 완전히 스탈린 체제, 그러니까 스탈린 3대 왕조 체제라고 봐도 돼요. 자, 이 체제는 절대로 개인의 자유를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전체주의 문화, 공산주의 문화가 우리 한반도를 엄습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벌써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 너무 익숙하게 돼 있어요. 김정은이 말을 잘 안 들어요. 해도 막 열내가지고 해도 이틀만 하면 다 잊어버려요. 아주 좋은 속성도 있고 또 그렇게